You said at the start of the season, the first campaign really about setting principles, getting your message across. The second campaign, you normally win. Are you seeing enough in this side that this season you do think that they will be a side that can win? I'm talking silverware. Yeah, absolutely. Competing right at the top. Am I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or are you going to keep asking? No, absolutely. And I think I'll correct myself. I don't usually win things. I always win things in my second year. Nothing's changed. And you're confident you can do that with this side? You're seeing enough? Well, I just sort of said it now, so I don't say things unless I believe them.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16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엔제 감독 멘탈 깨진 표정 보이시나요? 제가 도입부에 보여드린 대로 엔제 감독은 지금 멘탈이 깨진 상황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더 미친듯이 일해서 구독자 10만 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추석 때 엄마한테 안 가는 걸로 결정하고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독 한 줄 깜빡하시고 아니면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시는 시청자분이 무려 63%나 되는 상황입니다. 엄마 그냥 엄마한테 갈 걸 그랬어요. 여하튼 구독 깜빡하시는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엔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였거든요. 여자 기자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시즌에는 원칙을 설정하는 시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에는 일반적으로 우승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아스날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승 가능하다고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승 경쟁 가능한가요? 하면서 두 번째 시즌에는 보통 우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스날한테 졌잖아요. 우승 가능한가요? 라고 엔제 감독한테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항상 우승했지만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우승 가능하다고 말해야겠죠? 현재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뭐라고 마무리를 지었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요 강력한 눈빛을 보여줬거든요. 우승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여준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엔제 감독이 정말 좋았거든요. 콘테 감독은 항상 이랬어요. 토트넘은 스쿼드가 약하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말했던 콘테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엔제 감독은 그렇게 징징대는 콘테 감독과 다르게 이렇게 강렬하게 눈빛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승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제 감독한테 제가 상당히 이제 믿음도 가고 엔제 감독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지는 있거든요. 엔제 감독이. 근데 이 말은 잘하는데 실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요. 입만 살았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데 저도 엔제 감독을 커버 쳐주는 시간은 저는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엔제 감독이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 영상마다 엔제 감독도 까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거 좀 잘하셨었어야죠. 하여튼 저는 이제 엔제 감독의 스탠스를 바꾼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후에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후에 패배 후에 이제 엔제 감독이 압박을 이제부터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완전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맷 업슨이라는 전문가가 아스날에게 토트넘이 패배한 후에 엔제 감독과 토트넘에 대해서 이제 큰 주장을 내세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엔제 감독은 오늘 아스날에게 팀이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엔제 감독은 이제부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토트넘은 개막 4경기 동안 단 1승만 거두었고 원하던 타이틀 경쟁에도 참가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1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받았던 엔제 감독에 있어서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또 다른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았던 경기였을 것이다. 아스날의 골은 마갈량이스의 헤딩으로 세트피스에서 상황에서 나왔는데 그 골을 넣는 상황에서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골키퍼 비카리오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챘다. 그리고 아스날의 전 선수 출신인 맷 업슨에 따르면 토트넘 감독 엔제 감독은 이제부터 압박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라고 이제 엔제 감독이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기사 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요. 아스날 패배 후에 토트넘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엔제 감독, BBC의 해설을 맡고 있는 업스는 토트넘의 수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엔제 감독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너무 취약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충분히 냉정하지 못했고 그게 진짜 문제점입니다 라고 업스는 말했다. 그렇게 공격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거면은 골대로, 상대편 골대로 골을 넣어줘야 하는데 토트넘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솔랑케는 힘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최고의 두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요. 감독에게 이제 조금씩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라면서 아스날 선수 출신 업스는 엔제 감독이 이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부트루먼 코멘트하기를 엔제 감독은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엔제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에게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업슨이 바로 그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토트넘 같은 클럽에서는 항상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 결과에 일관성이 없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엔제 감독은 결국 토트넘 감독 중에서 가장 이제 징계를 받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징계를 받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제 경질당할 감독이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은 경질 압박을 슬슬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더 부트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도 엔제 감독을 많이 커버 쳐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북런던 더비는요. 그것도 홈경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스날은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나오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 아스날을 못 잡았다.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엔제 감독은 슬슬 경질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 매체에서도 엔제 감독이 이제 경질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제이미 레드랩 다들 아실 건데요. 제이미 레드랩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비난을 받았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자,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제이미 레드랩은 아스날과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 한 명이 경기에 큰 문제점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했고 제이미 레드랩은 토트넘이 자신의 경기에서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라야를 크게 괴롭히지 않고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국 슈팅은 많이 때리지 못했는데 이제 점유를 먹고 아스날보다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더 부트룸은 이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국 코너킥이 들어오기 전에 토트넘의 비카레오 키퍼가 당한 것처럼 보였고 마갈량이스의 헤딩으로 골이 들어가면서 아스날은 또 다른 세트피스로 토트넘에게 피해를 입혔다. 토트넘에게는 실망스러운 골 허용이었는데 수비의 핵심인 로메로가 골이 골망에 닿기 전에 마갈량이스에게 밀려나면서 실점을 당했다. 당연히 로메로는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제이미 레드넵에 따르면 로메로는 때때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기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레드넵이 본격적으로 로메로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요. 레드넵은 로메로가 수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특히 골에 초점을 맞춘 전 토트넘 출신 선수 레드넵은 로메로가 수비 경합 상황에서 패배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레드넵에 따르면 로메로는 맨 마킹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1대1로 선수를 막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로메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레드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계속 살펴보면요. 마갈량이스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로메로였습니다. 작년에 아스날과 경기에서 로메로는 지형 마크를 했습니다. 하면서 레드넵이 비난하기 시작했고 로메로는 맨투맨 마킹을 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로메로는 이제 1대1로 선수를 잘 못 막는다라고 코멘트하는 이제 토트넘 출신 이제 해설자라고 할 수 있죠. 레드넵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정말 재밌는 표현을 썼거든요. 로메로는 때때로 짓기만 할 뿐 물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제 로메로는 조금 사나운 척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만 센 척할 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메로가 영국에 도착한 이래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보았고 로메로의 이런 경향 그러니까 이제 센 척하면서 실제로 물지 않는 실제로 강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경기력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로메로는 월드컵 우승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로메로에게 주당 16만 5천만 파운드, 2억이 넘는 주급이죠. 이 주급을 지불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엔제 감독의 그리고 또 엔제 감독의 그를 주전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가끔 이상한 순간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처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아스날 수비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처럼 이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수비수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스날의 승리를 돕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로메로와 그리고 토트넘 동료 둘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라면서 이번 경기 로메로가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이제 마갈량이스의 실점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비난하는 제이미 레드넵이었고요. 그리고 로메로는 이제 센 척만 하고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솔직히 로메로 가끔 이렇게 실망적인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트넘의 골드 기자가 이번 경기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골드 기자도 이제 로메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평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카리오 키퍼에게는 평점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게는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면서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를 비난하는 골드 기자였는데요. 로메로는 이제 월드컵 위너인데 이제 토트넘에서 실수를 범한 경기 중에 또 다른 한 경기였다. 마갈량이스가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로메로는 놓쳤고 이제 마갈량이스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패배하고 말았다 라면서 로메로에게 최저 평점인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에게는 이제 오늘 경기 최고의 수비수였다면서 8점을 주었고요. 그리고 우도기에는 6점을 주었습니다. 이왕 평점 본 김에 손흥민 선수한테도 몇 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셉셉에게는 7점을 줬는데요. 왜 이렇게 높은 평점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셉셉에게는 왜 이렇게 높은 평점을 줬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경기 초반에 손흥민의 컵백을 받아서 슈팅을 날렸는데 이제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라야 키퍼가 선방하게 만들었다 라면서 이제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벤탄크루에게는 6점, 메디슨에게도 또 못했다면서 5점을 주었는데 메디슨은 이제 전반전에 솔랑케한테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한 장면이 몇 개 있었지만 결국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했고 후반전에 거의 안 보였다 라면서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브레논 존슨도 한번 살펴볼까요? 브레논 존슨에게도 평점 5점을 주었는데 왜 5점을 줬는지 살펴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팀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들었고 몇 번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제 크로스를 많이 날렸다. 이제 한 번의 슈팅은 크로스를 넘겼고 또 한 번의 키퍼는 약하면서 라야 키퍼에게 선방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오늘 못했다고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솔랑케를 평가한 골드 기자였는데요. 솔랑케를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솔랑케는 처음부터 열심히 했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초반 슛이 막혔고 30분 전에 왼쪽 골대 바로 너머로 이제 엄청난 각도로 휘어지는 헤딩을 보냈습니다. 그가 좀 더 좋아지는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6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는 평점 5점을 줬는데 가끔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그 경기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은 손흥민 선수 평점을 좀 낮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셉세비에게 초반에 좋은 컵백을 넣어주었고 솔랑케한테 이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경기장을 맴돌았는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한테 평점 5점을 준 골드 기자였습니다. 근데 골드 기자가 이건 잘못 봤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나마 잘한 윙어 중에 한 명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메로가 못했다고 수비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주면서 이거는 거의 똑같죠. 그거나 로메로 때문에 졌다라고 말한 골드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로메로는 약간 스탯을 보면요. 헤더 능력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로메로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메로와 드라구신의 스탯입니다. 가장 많이 뛴 시즌.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토트넘에서 아직 적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스탯 기준으로 양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을 보면요. 로메로가 태클을 90분당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요. 90분당 더 많이 이제 공을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90분당 걷어내기는 드라구신이 더 많은 패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90분당 헤더 클리어, 헤딩으로 막는 능력은 드라구신이 로메로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채기는 드라구신보다 약간 높은 로메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히 드라구신이 세트피스 방어 면에서는 로메로보다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스탯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면은 로메로는 일단은 태클 성공률이 60%인데 드라구신은 68%죠.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저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을 때 이제 박스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걷어내는 태클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 태클 능력은 저는 드라구신이 더 로메로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 경합 자체는 이제 약간 로메로가 쌈딱이라고 불리잖아요. 로메로가 드라구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공중볼 경합 같은 경우는 90개를 성공한 로메로였습니다. 근데 드라구신은
59개를 성공했거든요. 근데 공중볼 경합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성공률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90분당 헤더 클리어 영향을 보면은 드라구신이 로메로보다 헤더를 더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키가 186인가 이렇게 되고 드라구신이 193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 키만 봐도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헤더를 잘 딸 것 같은 드라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메로가 이제 제이미 레드냅이 지적한 만큼요 약간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엔제 감독도 약간 자신의 선수를 너무 믿고 변화를 주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시즌에 홈에서 아스날에게 세트피스로 골을 2골인가 허용해서 패배한 토트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럴 거면 요번에 드라구신을 넣으면서 이제 세트피스 방어를 하게 만들어야 됐는데 엔제 감독의 이런 선택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메로 때문에 이번 경기 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만 윙어 중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이제 통계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졌고 오늘 토트넘의 경기에 나온 윙어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만 제 역할을 했다는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스포츠의 기자의 소식에 따르면요. 오늘 손흥민은 드리블 성공을 4번 시도해서 지금 2개를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중에서 제 역할을 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다고 합니다. 윙어 중에서요. 그리고 베르너 같은 경우는 후반에 투입됐잖아요. 일단은 드리블 시도 1개도 못하면서 빵개, 그리고 존스는 1개 시도했는데 빵개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또 후반에 투입된 오도베르 역시 드리블 시도조차를 1개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아까 골드 기자가 뭐라 그랬나요? 손흥민 선수한테 평점 5점을 주면서 못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막상 통계를 까보니까 손흥민 선수만 오늘 토트넘 선수 윙어들 중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풋몹에서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드리블 성공을 2번 했고요. 그리고 베르너는 여기서 1번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존슨도 1번 했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통계 사이트마다 이걸 제대로 드리블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통계를 잡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보여주면서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트넘은 좌우 윙어를 사용하는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브레논 존슨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요. 이 선수가 뭐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크로스 원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찬스도 못 만들고 너무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손흥민 선수 쪽으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만 일단은 오늘 경기에 나와서 드리블 성공을 2번이나 하면서 이제 브레논 존슨한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만 오늘 토트넘 선수 중에 나온 윙어 중에서 가장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알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공개가 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존슨이 끔찍하지 않은 것처럼 그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그는 마치 공을 잃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면서 존슨 너무 못했으니까 변호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존슨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좋아요가 116개 눌린 만큼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을 살펴보면요. 존슨과 베르너는 빅시스 팀에 맞지 않는 윙어인데 왜 토트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면서 존슨과 베르너 왜 데리고 왔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다른 반응을 살펴보면요. 손흥민을 포함한 윙어들은 토트넘에 있어서는 안 될 몇몇 선수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여름에 윙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엔제 감독이 경질된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손흥민도 욕하고 엔제 감독도 욕하는 토트넘 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반응도 살펴보면요. 소니는 벤 화이트를 측면에서 한번 벗겨버렸기 때문에 평소처럼 소니를 욕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면서 소니는 잘했다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소니는 허세를 부리면서 공을 치고 나가지 않고 백패스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거 드리블 성공으로 간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소니 그저 그랬어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베르는 더 많은 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존슨은 선발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또 존슨을 욕하는 팬도 있었고요. 존슨이 벤치에 있다가 후반에 투입되는 게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아스날이 수비 라인 내릴 거 예상 못했나요? 오도베르는 20분 동안 존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존슨은 낮은 수비 라인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짜증나네요. 라면서 아스날 수비적으로 나올 거 예상 못했냐? 왜 존슨 선발로 썼어? 라고 욕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니가 윙으로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리그 최악의 수비수 트리피어를 상대로 돌파 성공했다고 최고의 윙어는 아닙니다. 하면서 손흥민 못했어 라고 비난하는 팬이 등장하자 하하하하 하면서 비웃는 팬도 있었고요.
그럼 소니 어떤 포지션으로 뛰어야 되는데 소니는 포초 스타일 아닌데 라면서 이제 소니 욕할 만큼 못한 거 아니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셀틱 팬인데요. 엔제 감독이 하려는 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눈에 띄는 실패 요인도 있어 보이고 윙어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버리기에는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엔제 볼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엔제 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팬도 있었고, 그러자 다른 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스는 엔제 감독이 원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윙어인 소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을 사용한다면 엔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니는 안으로 접고 들어가서 중거리 슛을 잘하는데 그렇게 전술을 변화를 준다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겁니다. 하면서 소니 좀 제대로 쓰라고 말하는 팬도 있을 만큼 현재 엔제 시스템 윙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신나서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엔제 감독이 이제 경질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그리고 로메로가 이제 센 척하는 수비수지만 실제로 세지 않았다. 로메로는 수비적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라고 로메로 때문에 졌다. 라고 비난하는 소식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나온 윙어 중에서 그나마 제 역할을 하는 선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어떤 팬이 엔제 감독이 전술을 수정하고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는 전술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반응을 보여준 만큼 엔제 감독이 정신 차려서 조금 전술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엔제 감독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떠나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감독 같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이 정신 차리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